주택을 설계한다고 치면, 집을 설계한다, 건축물 설계한다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입구가 어디냐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근데 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치면 출입구에서 이렇게 2층까지 가는 입구가 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계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영역이 나뉘어요. 그리고 이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2층에서 생각을 해보면 2층에서 생각해보면 계단이 입구예요. 입구. 계단부터 2층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2층의 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단을 잘 그 위치 어디에 놓을 것인가 요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됐으면은 3D 뷰 하나 열어주시고 남측면도 하나 열어주시고요. 타일 모드 하셔서 뭐 좀 확인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바닥을 하나 만들게요. 요 1층에 계단 만드시기 전에 구조 바닥으로 여기 1F에다가 만들게요. 널찍하게 이렇게 널찍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일반 150으로 완료하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가운데 이 더하기 선 생겨요. 더하기 선 이름은 이제 스팬 방향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는 구조 도면 그릴 때 또는 구조 힘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아이콘인데 필요 없으니까 지우셔도 돼요. 지우시고 2층 평면도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바닥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조 바닥으로 똑같이 그리시지 마시고 조금 짧게 절반 정도만 그리세요. 절반 정도만 그리시고 완료. 2층 평면도에서 보면은 현재 좀 진하게 보이는 진한 선으로 보이는 게 2층, 요 밑에 흐릿하게 보이는 게 1층의 바닥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레빗에서 뷰가 보이는 방법은 좌측에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좌측 보시면은 뷰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뷰 범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뷰 범위를 떠나서 일단 아래쪽이나 위쪽을 무조건 잠깐 확인할 때 쓰는 애가 있어요. 그게 언더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더레이. 그래서 언더레이라는 게 켜져 있으면 지금처럼 아래쪽이 흐릿하게 참고용으로 보여져요. 선택은 기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레이를 없음으로 해보시면 1층이 안 보이죠. 근데 1층의 벽이 어디에 있는지, 뭐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 언더레이를 1층 거를 좀 참고해서 보겠다 하면 1층이 투영돼서 보여요. 반대도 가능해요. 2층에서 작업하는데 3층의 상황을 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언더레이를 3층으로 해주시면 돼요. 상단으로 해서 3층으로 해주시면은 3층에 있는 게 2층에 투영돼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작업하실 때에는 언더레이 정도를 쓰시면 무난하고요. 지금은 없음 이렇게 해볼게요. 없음. 2층만 보여요. 지금 상태는 이 상태예요. EF라고 하는 레벨에서 1200 정도 높이에서 잘라서 여기까지만 딱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층 평면도에서 좌측에 보면은 뷰 범위라고 있는데 뷰 범위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층이라는 레벨에서 1200 높이 부분을 잘라서 2층에서 0인 부분까지 딱 여기까지만 보겠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단, 요거 이제 눈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1200에서 잘랐는데 눈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 여기가 잘려진 단면이 보이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인면이 보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상황까지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뷰 깊이하고 하단의 레벨을 같이 좀 내려주시면,
하단의 레벨은 안 내리셔도 되고 뷰 깊이만 내리셔도 돼요. 그렇게 내리면은 얘가 좀 달라져요. 얘네들이 이제 있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저희가 평면도를 그리면은 잘려진 부분을 기준으로 굵은 선으로 그립시다 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단면에 잘려진 애들은 굵은 선으로, 그러니까 절단면에 의해서 보여주는 설정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정이, 그러니까 요 2번에 걸리는 여기죠. 여기 절단 기준면에 잘리는 저 부분의 선이 뭐로 보이냐면, 이 비주얼리티 그래픽 가시면은 잘라내기 여기에 보여져요. 그래서 2층에다가 벽을 한번 그려볼게요. 2층에서 3층 가는 벽으로, 2층에서 3층 가는 높이로 해주시고 2층에서 지붕층까지 가는 벽을 여기다가 하나 그려주시면 벽이 보일 거고, 여기에다가 가구 하나 갖다 놔 볼게요. 구성요소 배치에서 아무거나 그냥 가구 하나만 가져다가 놔보세요. 의자 뭐 이런거 이렇게 갖다가 놓아 보시면은 상단에 보면은 굵은 선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설정할 수 있는 메뉴 있어요. 단축키는 굵은 선으로 본다기보다는 가는 선으로 본다 예요. TL입니다. 체크되어 있으면 가는 선으로 보이는 거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가는 선으로 안 보여요. 신라인이에요. 그 단축키가 TL입니다. 해서 굵은 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VV 또는 VG 누르고 들어오면은 여기 창이 뜨는데, 쭉 내려가서 벽 부분을 보시면 벽 부분 투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잘라내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평면도에서 1200 높이에서 벽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른 거죠. 여기를 탁 잘라서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게 뷰 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잘려진 부분은 벽에 잘려진 부분의 선을 확장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설정대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재지정하는 곳이어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객체 스타일의 기본 설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객체 스타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객체 스타일에 들어와서 벽 부분을 보시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잘려진 곳은 세 번째 굵기의 검은색 선으로 보여달라. 얘가 이제 기본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 설정이고, 이쪽 그 가시성 그래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애를 현재 뷰 2층 평면도에서는 내가 빨간색으로 다시 바꿔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같은 거니까 벽체 부분에 잘려진 부분의 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이겠죠. 여기 부분에 있는 선을 누르고 재지정하겠다, 색상을 빨간색으로 보겠다 라고 바꾸면은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 가시성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랑 뷰 범위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잘려진 부분은 굵기, 색상, 선의 모양을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설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패턴도 있죠. 패턴은 지금 여러가지, 저는 여러 재질이 들어있는 거를 썼는데 그 전부 다 바꿔볼게요. 잘려진 부분의 패턴을 뭐 그냥 통째로 솔리드로 넣을게. 솔리드 색상은 녹색의 솔리드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잘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높이가 낮으니까 1200 높이에서 잘라서 아래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한 450 컵 높아봐야 800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려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자를 넣었는데 눌러보세요. 나와서 눌러보시면은 얘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애인가가 여기 보여져요.
저는 가구 카테고리예요. 뭐 누구는 특수 환경일 수도 있고 뭐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VG 누르고 가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가서 이 가구가 잘려지진 않았죠. 잘려지진 않았으니까 투영인데, 투영될 때 패턴과 선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투영 부분에 있는 선의 색상을 뭐 보라색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보라색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여기 밑에 보가 지나가고 있다면, 요 밑에 보라는 게 지나가고 있었다면 그냥은 안 보일 거잖아요. 보가 분명히 요 밑에 지나가는데 안 보이잖아요, 평면에선.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잘려진 면까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게 콘크리트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둘게요. 그래서 저런 애들, 이 바닥판,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진 않는데 눈에 보이는 거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다른 종류의 선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걔네들에 대한 설정은 어느 범위에 들어가면 되냐면 이 뷰 깊이 부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려진 부분, 그리고 이 범위 사이에 있는 투영된 부분에 대한 모양을 설정할 수 있게끔 비주얼 그래픽이 돼 있었잖아요.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보여줘, 이 안에 있으면 이 범위 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여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뷰 깊이라고 하는 범위에 있는 애들은 또 어떻게 보여줘 라는 설정이 따로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 밑으로 지나가는 배관, 이런 애들을 점선으로 보여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레빗이 선으로 이렇게 종류를 지정하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물체가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자동으로 결정되어야 보니까 이런 범위, 뭐 위치,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얘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값은 바꿔보진 않을게요. 여기는 조금 분야에 따라서 얘가 달라요. 저쪽 부분은 분야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기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 와서 다시 누르고 재지정 지우기, 그리고 벽체에 가셔서 벽체 부분도 재지정 지우기, 벽하고 얘는 지워주시고요. 어제 하셨던 계단 건축 메뉴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계단이라고 있어요. 건축 메뉴에. 그래서 계단을 눌러 보면은 이제 이 레빗 같은 경우는 계단을 바로 작성할 수 있게끔 여러 형태의 계단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 그 다음에 직접 그릴 수 있는 도구, 이런 걸 제공을 하는데 이제 뭐 웬만하면은 요거로 거의 해결됩니다. 이거 하고 밑에 있는 거로 해결을 많이 하고, 얘네들은 잘 안 써요. 특수한 상황에 씁니다. 그래서 도rum계단을 그린다 그럴 때 아니면 안 쓰고요. 이 두 개는 L자나 U자형 계단인데 대부분은 이 첫 번째 있는 이 도구로 대부분 그려요. 얘로 얘네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는 좀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리는 방식은 뭐 간단하다 인 거고요. 1층 평면도를 열어주세요. 1층 평면도에서 그릴게요. 그럼 1층 평면도에서 2층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계단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단 취소하시고 1층 평면도에서 언더레이를 2층을 켜주시면 2층이 끝나는 위치가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측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그려볼게요.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그려볼게요. 그렇다고 치면은 건축 메뉴에서 계단을 눌러주시고, 계단을 그리는 방식은 선으로 그릴 거고요. 선 형태, 직선 계단으로 그릴 거고, 메뉴 한번 보시고 어떤 설정할 수 있는지 보시고
요거는 이제 계단을 그릴 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그릴 것인가, 여기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한쪽으로 그릴 것인가, 뭐 그 얘기예요. 중심으로 그냥 두고 여기 있는 거는 계단의 폭이죠. 근데 이거는 그린 다음에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바꿀게요. 1200 120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계단의 종류를 고를 수 있는 게 여기 있고요. 저희가 아직 설정은 못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일체식 계단, 콘크리트 계단입니다. 콘크리트 계단으로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요? 1층에서 2층까지 가겠다 라고 해주고, 아래쪽에 보면은 그 몇 칸으로 갈래를 입력할 수 있고 디딤판의 깊이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총 높이가 현재 4000이고 2층까지 23단으로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높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3개로 하면은 173 정도고 22계단을 하게 되면은 180 정도가 되죠. 180 정도 높이의 계단 괜찮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200을 넘으면 조금 위험해. 200 가까이 가거나 200을 넘어서면 조금 높아요. 근데 180 정도 전후 나쁘지 않죠. 근데 22개 계단을 하면은 아무래도 평면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22개가 생기면 이 평면상의 길이가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줄이고 싶어서 개수를 20개로 줄이면 한 단의 높이가 200이 되죠. 그리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디딤판의 깊이를 줄이는 방법이죠. 디딤판의 깊이를 260 이렇게 줄이면 편하진 않지만 좀 개수가 줄었으니까 총 길이가 줄겠죠. 높이가 살짝 높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18개로 줄인다, 이거는 추천드리진 못하는 거죠. 왜냐면 18개로 2층까지 갈래요 그러면 222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계단이 생긴다 이거죠. 높이가 높은 계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럼 등산이 되죠. 등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렇고요. 일단은 22개 180 정도의 22개의 디딤판 깊이는 260 또는 280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으니까 260으로 해서 평면도 상에 선으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여기다 맞춰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바깥쪽에다가 그리세요. 바깥쪽에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는데 한 번에 그리지 마시고 3m 넘잖아요. 3m를 넘어서면 계단 참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22개니까 11번째 계단에서 쉬었다 가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러면 개수가 11개 작성 11개 남음 이라는 위치에서 클릭 하면 이제 여기 3D에선 생기고 인면도에서도 절반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어서 그리지 마시고 마우스를 좀 띄워서 거리를 두면은 점선이 나와요. 가운데 점선이 나오는데 뭐 100mm 단위로 적당한 크기에서 움직이면 100mm 단위로 얘가 스냅이 돼요. 이 거리도 자동으로 10mm 가까울 땐 10mm 단위로 스냅이 되고 조금 멀리 떨어지면은 100mm 단위로 스냅이 이루어져요. 조금 거리가 멀면 100mm, 200, 300 이렇게 멀어져요. 그래서 저는 1500 정도 줄 겁니다. 계단참을. 그래서 1500 정도에서 점선이 보일 때 클릭을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작성될 때까지 쭉 끌어당겨서 클릭하시면 계단이 형성이 되죠.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이 계단을 이동 메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MV 하셔가지고 이동 메뉴로 벽면에 붙여 볼게요. 그리고 인면도를 보시면은 EF까지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얘가 안 생기죠. 마지막이 없어요. 여기가 안 생긴 이유는
이제 3D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가 안 생긴 이유는 여기는 바닥이, 이 마지막 층에 바닥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안 그리긴 했는데 마지막 층에 이렇게 바닥이 있었을 구간이에요. 구멍이 뚫려서 바닥이 있었을 거니까 그 마지막 단,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계단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바닥인 거예요. 2층의 바닥.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단인 거예요. 2층의 바닥이 마지막 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안 그려지고, 지금은 이제 측면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 이제 계단에 참이 있어야겠죠. 참. 여기 올라서서 몸을 돌려서 이렇게 가야죠. 그럼 계단 참이 있어야 되니까 요 위쪽에 메뉴 부분 보시면은 계단 참 있습니다. 계단 참을 누르시고 연필 모양을 눌러서 직접 네모를 그릴게요. 여기다가 네모, 적당한 크기의 네모를 그냥 그려주세요. 크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완료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은 이 바닥이랑 연결되는 뭔가가 나오고요. 레빗에서는 그거를 이제 계단 참으로 그리셔도 되고, 뭐 여기 있는 바닥을 연장해서 쓰셔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완료 누르면 이제 난간이랑 같이 계단이 생길 건데, 결론은 이 얘기예요. 생각보다 계단이 많이 차지한다예요. 길이를 DI 하셔서 길이를 한번 재보면 8,000 정도가 드는데, 실제로는 얘보다 더 들어요. 거리가. 왜 더 드냐면, 그러니까 계단만 생각해보면 한 7,000 가까이 나올 거예요. 계단만 생각해보면 지금 4m잖아요. 높이가 4m니까 조금 더 길고, 계단을 올라와서 몸을 돌려서 나갈 수 있는 계단 참이 또 필요하고요.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올라갈 입구 부분에 들어가서 몸을 돌려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다시 내려와서 몸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 또 필요해요. 여기도 1m, 여기도 최소 1m겠죠. 그래서 얘네까지 포함하면 9m, 지금 현재 4층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9m 가까이 계단 설치하는 길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계단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계단 설계하실 때는 항상 들어가는 곳, 여기 올라가서 몸을 돌려서 또는 내려와서 멈춘 다음에 움직일 거거든요. 어디론가는. 그래서 그 공간을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서도 몸을 돌리거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시고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U자 계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계단 누르고 똑같아요. 층수 1층에서 2층까지 가는 거 해주시고, 계단의 개수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만 웬만하면은 이제 U자니까 짝수가 좋겠죠. 그래서 저는 22계단으로 할 거고, 메시지는 무시하시고 180 전후니까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280 하면은 길이가 좀 길겠죠. 여기서까지 길이가 길어질 거니까 260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주고, 요번에는 요 안쪽에다가 그릴게요. 안쪽에, 이쪽 말고 이쪽에, 요 안쪽에다가 그려볼게요. 이쪽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아니면 요 중간에서 이렇게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려보겠습니다. 요쯤에서 첫 번째 단을 찍고 22계단이니까 11개째 계단에서 클릭해주고, 오른쪽으로 옮겨서 점선이 나올 때 클릭하고 나머지 계단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옮기시고 늘리시고, 원하시는 대로 옮기시고 늘리시고 하면 돼요. 저는 1500에 1500 해볼게요. 1500에 1500 하고, 뒤쪽에 계단 참도 좀 여유있게 늘려주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조금 붙일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은 되고, 완료하지 마시고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 끝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단 마지막에 참이 필요했든지 아니면 바닥판이 있든지 했을 거니까
마지막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단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계단 쉬었다 가는 부분, 참, 여기는 계단의 진행 이렇게 되는데, 진행 부분을 눌러보면은 화살표도 있고 점도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화살표를 누르고 끌어당기면은 계단이 한쪽으로 늘어나고 한쪽이 줄죠. 이렇게 점을 끌어당기시면 안 돼요. 점은 계단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이가 어쩔 수 없이 한쪽이 짧아져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맞추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면도나 3D를 보면은 인면도나 이것도 당연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평면상에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인면도 3D 전부 다 달라진다예요. 그 형태를 예상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긴 계단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됩니다.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저런 계단이 익숙하거나 편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하시고 만져보시고 완료하신 다음에 난간과 관련된 오류 메시지가 뜰 건데 무시하시고 완료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계단을 설계하실 때는 고민하셔야 될 게, 2층의 바닥, 사람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가 머리가 부딪힐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 위쪽은 뚫려 있어야 돼요. 3D로 보면은 계단이 올라오는 이쪽 부분, 요 아래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머리가 부딪힐 거라고요. 여기서는 사람이 서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쯤에 올라가면 머리가 닿을 거란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 위쪽 부분, 여기서부터는 바닥이 뚫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층으로 갈게요. 2층으로 가서 1층이 또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언더레이를 쓰든지, 1층의 상황을 보겠다, 그래서 언더레이를 쓰든지, 언더레이를 써서 안 보인다 그러면, 언더레이를 써서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쓰시든지, 여기 아래층을 좀 보고 싶으니까 요 밑에 계단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WF 이렇게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되면서 밑에 있는 계단의 상황을 볼 수 있죠. 그게 아니면 뷰 범위를 조금 낮춰서 봐도 돼요. 근데 작업 잠깐 하려고 얘를 낮추면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낮추지 않고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볼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샤프트라는 도구로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바닥을 구멍을 뚫어 볼게요. 딱 여기만 뚫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뚫으면 되니까 EF에서 마이너스 1000, EF에서 플러스 1000까지 자르면 되겠네요. 대충. 그래서 EF에서 마이너스 1000부터 시작해서 EF에서 1000까지 잘라달라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생겨있는 상자가 바닥을 잘라주죠. 이렇게 뚫려 있어야 올라가면서 머리를 안 부딪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2층 부분에서 이 계단이 있는 밑에 부분은 못 쓴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구멍이 뚫려 있을 거니까. 이 구멍이 뚫려 있을 거니까 계단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어떻게든 좀 아껴서 좀 공간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는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3D에서 잘라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는 쓸 수 있냐면 여기는 안 되죠. 여기 계단을 올라가는 시작하는 곳 말고 올라가는 여기서는 당연히 높이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사람을 한번 갖다 놔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더 낮죠. 천장이 설치될 거잖아요. 천장이 설치될 거라서 더 높이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막아서 쓰는 건 거의 안 되고, 반대쪽은 조금 가능해요. 이쪽 계단이 시작하는 부분 쪽을 보면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요. 여기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여기 왜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m거든요 4m인데 천장 1m 내렸다고 쳐도 여기서 여기는 3m가 돼요. 3m니까 한 단의 높이를 200이라고 생각해보면 200, 400, 600, 800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는 잘라서 쓴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서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100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써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바닥을 좀 더 내도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요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 설계하실 때 이쪽에서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니까 실제로 이제 보이드를 가지고 제가 파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면은 대략 1m 될 거니까 요 정도는 막아서 써도 상관없다 해요. 왜냐면 3D에서 보면 머리가 닿진 않을 거니까. 요렇게 요 정도는 막아서 써도 머리가 닿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여기 정도에서 요만큼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재더라도 2100이 나온다면 여기는 조금 막아서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요. 진짜 공간을 저기까지 내가 쪼개서 써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쓰셔도 되는 영역인데, 웬만하면은 그냥 통째로 계단이 있는 곳은 통째로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샘플로 요거 해놨으니까 3D도 만들어 보시고 T자나 L자형 계단을 해보시면 돼요. 3D는 안 만드셔도 되는데 평면하고 인면, 평면하고 단면 이렇게 두 개는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